자, 그러면 이번에는 175페이지에 자, 기업의 순손익의 계산. 자, 이건 뭐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자, 기업의 순손익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번 돈과 나간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뭐가 돼요? 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기초의 자본에서 기말의 자본을 빼면 얘가 순손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법은 총 들어온 돈에서 총 나간 돈을 빼주면 이게 순이익이고, 거꾸로 나간 돈이 많아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빼게 되면 순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위에 이제 재산법은 결국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비교한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손익법은 뭐예요? IS 접근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법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이익개념, 경제학적 이익개념이고, 그 다음에 손익법은 회계학적 이익개념이다 이렇게 본다. 자, 여기까지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공식이 나와 있는데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제 개념부터 봐요. 자, 177페이지 보면 자, 다음에 가로 안에 적당한 내용을 기록을 해라. 먼저 단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자, 손익법은 어떻게 해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이고, 재산법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자, 그러면 이제 기초자본은 어떻게 구합니까? 기초자본은 자, 여기 기초의 자본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자, 요거를 공식을 이용하지 말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우리 봐. 여기에 재무상태를 요걸 이제 3단계라고 그래. 3단계. 뭐 어디에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언제 이 공식을 외느냐. 공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3단계로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뭐냐면 우리 아까 자, 재무상태표를 그렸잖아. 그러면 기초에 재무상태표 하나 그렸고, 기말에 재무상태표 하나 그렸고, IS 그렸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 자, 태환이 기초 재무상태표, 태환 상사의 기말 재무상태표, 그 다음 손익계산서 그랬더니 답이 똑같았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라. 그래서 기초의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도 기말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건 IS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는 수익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결론, 기초의 자산은 기초 부채에다가 기초 자본 더한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4번 기초 자본은 요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기초 부채에다가 기초 자본을 더한 거다. 그게 답이라. 자, 그 다음 5번. 기말 자본은 어떻게 구해요? 기말 자본은 자, 다시 기말, 여기 뭐야? 기말 자산입니다.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에다가 기말 자본 더한 거. 그럼 만약에 여기서는 기말 자본을 물어봤어, 지금.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뺀 거. 그럼 우리 아까 여기서 기초 자본을 물어봤어?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뺀 거. 이렇게 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나온 대로 우리 아까 아무 숫자나 내가 한번 기록을 해줄 테니까 한번 봐요. 자, 여기 에두 프로의 기초 자산이 100원이에요. 부채는 40원, 기초 부채는. 그 다음 기말 자산은 150원이래. 그 다음에
비용은 70원인데 수익은 100원이래요. 그리고 얘가 얼마냐?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듀프로의 총 비용은 70원, 총 수익은 100원. 그 다음 기초 자산은 100원, 기초 부채는 40원. 이때 기말 자본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냥 맞춰가면 돼요.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라니까 얘 나오죠. 60. 그 다음 이거는 2를 모르니까 할 수 없지. 할 수 없으면 바로 통과. 자, 여기는 100에서 70이니까 30원이 이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아까 60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30원 이익을 받잖아. 그러면 기말 자본은 90원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90원이 되려면 얘는 얼마다? 60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서 요거 빼면 얘 나오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3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네 시험에는 요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근데 3단계는 이제는 우리 주택가 이사가 이제 이번에 2015년에는 18회예요, 18회. 그러면 그동안 17번 시험을 봤는데 이 회계가 많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3단계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나올 수도 있지. 쉽게 낸다, 3단계. 조금 어렵다, 이제 4단계인데 4단계도 3단계만 잘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단계부터 마무리해 봅니다. 자, 2번. 177의 2번. 다음에 빈칸에 알맞는 금액을 기록을 해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공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 무조건 3단계를 그리는 거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외워버려요. 포지션을 외워버려. 여기는 A, P, K 또 A, P, K 여기는 비용 수익 이렇게 들어가. 자, 그리고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기초의 자본. 자, 여기가 80. 자, 그 다음에 기말 자본. 몰라. 그 다음 총 수익은 90. 총 비용은 50. 그러면 여기서 얼마? 40만 원의 이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80을 갖고 있는데 40만 원을 벌었다. 얘 얼마? 120.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 이 소리죠. 이해하셨죠? 자, 2번. 자, 2번도 똑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3단계만 그리면 해결이 됩니다. 자, A, P, K, A, P, K 비용 수익. 자, 2번은 기초 자본을 모릅니다. 얘를 모르고. 그 다음 기말 자본은 150이고 그 다음 총 수익은 70인데 비용을 모르죠? 비용을 모르는데 순이익이 얼마래? 50. 그러면 비용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건 뭐 산수잖아요, 산수. 자, 그 다음에 얼마를 갖고 했는데 150이 됐어요. 근데 얘는 50만 원을 번 거다 이 소리지? 그러면 얘는 얼마? 100. 아, 100이 150이 됐으니까 50 벌었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흔히 여기다가 200 이렇게 해서 200에서 150을 빼면 50 이렇게 해서 맞았다 이럴 수가 있죠. 근데 틀린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얘는 기초, 얘는 기말. 그렇게 비교하시면 된다. 자, 3, 4, 5, 6번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3번 같은 거. 자, 이제 3번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자, 그대로 나온 대로 해봅니다. 우선 수익 총액은 90. 그 다음 비용 총액은 46. 그 다음에 기초의 자본은 55.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70. 이럴 때 얘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 문제예요. 그죠?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알고 보면 더럽게 쉽죠. 자, 봅시다. 그럼 먼저 할 수 있는 게, 자, 3단계를 먼저 할 수 있죠. 수익은 90, 비용은 46. 따라서 순이익은 얼마? 40. 4만 원의 이익이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뭘 구할 수 있나? 기말 자본을 구할 수 있는 거라. 왜요? 55만 원 갖고 해서 44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됐다? 90.
9만 원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얘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얘는, 얘 더하기 얘니까. 자, 70에다 99 더하면 169만 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완전히 산수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잡으면, 이 흐름을 잡아야만, 그래야 4단계도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5단계도 할 수 있어요. 5단계까지 그려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 문제는 4단계까지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5단계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5단계까지 하기에는 이제 그 포괄손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지금은 4단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 4번을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부채를 계산하랴. 몇 단계? 몇 단계 그리면 될까? 3단계. 자, 한번 3단계 그려놓으세요. 3단계 그려놓고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이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회계 못합니다. 회계는 자꾸 틀려봐야 돼요. 자, 이제부터, 그리고 여기서 잠시 내가 이제 포지션에 번호를 매겨줄 거예요. 1번, 2번, 3번, 4, 5, 6, 7, 8,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나온 게 몇 번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먼저 기말자산은 거짓말도 자꾸 하면 들어요. 4번이지 무슨 1번이야. 자, 1번은 초, 2번이 말 이거잖아. 이게 초말 IS잖아. 그래서 기말의 자산이니까 4번에 144만 원. 자, 기말부채는? 기말부채 5번에 60. 기초의 자산 1번에 170. 자, 그 다음 총수익 8번에 120. 그 다음 총비용 7번에 140.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 쫙 보세요. 자, 몇 번을 먼저 할 수 있을까? 9번을 할 수 있죠. 자, 들어온 돈은 120인데 나간 돈이 140이라면 마이너스 20 써놨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할 수 있을까? 이건 두 개를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라니까 6번이 나오지. 6번은 얼마? 84만 원. 자, 요게 나옴으로써, 자, 우리는 몇 번을 구할 수 있을까? 네, 3번이 나오는 거라. 왜요? 얼마 갖고 했어요? 84만 원이 돼서 20만 원 손해를 봤다 하잖아. 그럼 얼마 갖고 한 거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4냐 104냐. 잘 생각해봐요. 손실이 20이야. 아, 64면 64가 84가 되면 번 거지.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회사는 손실을 본 거라.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컸던 거지. 줄어야, 기초자본보다 기말자본이 줄어야 손실이지. 이게 만약에 20 차이 난 건 알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64 쓴다니까? 그럼 틀린 거예요. 왜? 아, 64만 원이 84만 원 되면 플러스 20이지.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자, 손실을 봤다. 그러면 얘는 104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04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84만 원이 줄었어, 자본이. 그래서 20만 원 손해를 본 거고. 오케이? 아시겠지?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건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라. 요거 얼마냐 이 소리라. 그러면 170에서 66만 원이 그게 답이다 이 소리예요. 요런 게 자연스럽게 64, 104 요게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흔히 틀리는 게 그런 거다. 원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8번으로 갑니다. 8번. 자, 8번도 똑같은 건데 얘는 뭐예요? 8번도 똑같은 건데 지저분한 거지. 지저분한 거예요. 뭐가 지저분해? 숫자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자, A, P, K,
비용 수익 이렇게 써주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다. 자, 나온 대로 합니다. 8번이에요. 자, 8번을 보면 대한상점의 기말장부를 조사했더니 자산의 합계가 그거 몇 번? 4번. 왜? 기말이라고 그랬으니까 836 그 다음 부채 498130은 5번 498130 그 다음 수익 기준 수익은 8번 8번에 얼마? 2938760 그 다음 비용 7번 3026520 자, 그 다음에 기초자산은 620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 숫자만 그렇게 복잡한 거지. 자, 몇 번이 먼저 돼요? 7번? 9번을 할 수 있죠. 자, 비용이 많으니까 요놈에서 요놈을 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87,760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번 할 수 있어요? 6번이 되는 거라 6번은 요놈에서 요놈을 빼는 요거지. 얼마 나와요? 자, 계산기 갖고 와야 돼. 33만 8,850원? 85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 나올까? 3번이 나오게 된다. 자, 얘가 손해를 봤어요? 마이너스를 봤어? 그러면 3번이 커? 6번이 커? 3번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커서 줄어야 손해니까. 자, 얼마? 42만 6,610원. 끝났죠?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구해? 1번에서 3번 빼라. 그러면 답은 얼마? 20만 3,010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계는 산수라니까, 산수. 더군다나 산수도 우리가 계산기를 주고 계산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 공무원 아이들은요, 공무원 시험 볼 땐 계산기도 못 갖고 들어가. 저거 전부 다 이 붓셈으로 해야 돼, 그냥.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기 갖고 들어가니까 항상 이 지금부터 공부할 때 계산기를 자꾸 연습을 해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가느냐? 10번. 자, 다음은 진주상점의 X1년 1월, 12월 말일에 경영성과다. 재산법과 손익법에 의한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라. 이것도 몇 단계? 이게 3단계라, 이게. 이게 이거예요, 그냥. 자, 한번 요걸 가지고, 자, 3단계로 해보자고. 자, 여기 이제 초, 여기 말, IS. 자, 먼저 현금하고 예금 같이 쓰면 되죠? 자, 현금하고 예금은 합쳐서 35만 원. 자, 외상매출금은 40만 원. 차변 대변? 단기 대여금 차변에 10만 원. 상품 차변에 45만 원. 자,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25만 원. 단기 차입금은 대변에 8만 원. 미지급금 대변에 5만 원. 그럼 여기서 K 나오겠죠? 기초이자분이 나온다. 자, 얼마야? 130. 38. 그럼 92만 원인가? 자, 92만 원이 기초이자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X 1년 12월 말일의 재무상태. 자, 현금, 예금 더하면 42만원 차변. 자,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48. 단기 대여금은 차변에 15. 상품 차변에 47. 외상 매입금 대변에 35. 단기 차입금 대변에 10. 미지급금 대변에 10.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기말의 자본 나오겠죠? 자, 얼마냐? 152만원? 자, 그 다음에 55만원. 그러면은 97만원인가? 자, 97만원. 그럼 우리는 얼마를 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만원을 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기초보다 커졌어. 그러면 번 거고, 기초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손해를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익 비용을 써봅니다. 매출액은 대변에 100. 이자 수익은 대변에 6. 매출원가 비용 차변에 80. 보험료 차변에 10. 이자 비용은 차변에 2만원. 수당학렬비 차변에 3만원. 잡비 차변에 6만원. 끝. 자, 그럼 이제 번 돈은 106만원을 벌었고, 106만원을 벌기 위해서 나간 돈은 101만원이 나갔네요. 5만원 이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재산법에서 5만원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손익법을 통해서 5만원 이익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셨지? 자, 이 3단계는 진짜 쉬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4단계를 설명할 텐데, 이 4단계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4단계가 나오느냐. 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A라는 사람이 처음에 기초에 100만원 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기말에 얼마가 됐느냐? 150만원이 된 거라. 기말에. 그러면 자, 번 돈은 수익은 70, 비용은 10. 그러면 이익은 얼마? 60. 이러면 맞는 거죠. 예? 맞긴 뭐가 맞아. 좀 내가 얘기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 내가 얘기한 게 틀린 것을 찾아낼 줄도 알아야죠. 자, 처음에 얼마 갖고 했어요? 100만원을 갖고 했는데 150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번 거야? 50을 번 거야? 40 번 거야? 50을 벌었잖아요. 근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60 벌었어. 이거 맞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뭘 틀려? 맞다니까. 맞아요, 저게. 왜 그럴까? 맞을 수도 있을까, 없을까? 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분명히 100만원에서 150이 됐으면 50만원 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60만원 벌었냐?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손익법에 의한 순이익과 재산법에 의한 순이익은 같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50 벌든지 얘가 160이 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모르고 있었어요. 뭐냐? 처음에 A라는 애가 처음에 얼마 냈어? 100만원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오셔서 10만원을 가져갔어. 나 10만원만 줘 하고 그 사장님 부인이 빼갔다니까 10만원을. 그러면 사장님이 빼간 거나 사장님 부인이 빼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사장님은 100만원 갖고 영업을 한 게 아니라 90만원 갖고 한 거다 이 말이지. 요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돈을 빼가게 되면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비용이 30, 그럼 이게 40이잖아. 또 안 맞네. 100만원에서 150이 됐는데 여기는 순이익이 40이라.
이럴 수도 있을까? 아니,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50이 됐어요. 그럼 얼마 벌어야 돼? 50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는 40 벌었대요. 이거 죽어도 맞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번에는 거꾸로 처음에 100만 원을 갖고 했다가 10만 원을 더 투자한 거예요. 추가로. 그럼 결국 얼마 갖고 간 거야? 110을 갖고 있는데 150이 됐으니까 40 번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 이해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 4단계는 어떤 때 써먹는 거냐? 돈을 더 내는 거를 추가 출자라고 그래요. 빼가는 거를 인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추가 출자라고 하는 것은 추가로 자본금을 내놨다. 이게 추가 출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사업주가 처음에 내놓는 돈을 출자금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자본금을 처음에 출자한 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처음에 출자를 했다가 추가로 더 출자를 했다. 그게 추가 출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유상증자라고 그래요. 유상증자. 그러니까 증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늘렸다. 그거를 우리가 증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상증자란 말이 나오면 얘는 무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가 실제로 돈을 내고 자본을 더 늘린 것을 유상증자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무상증자라는 것은 나중에 자본회계에서 배우겠지만 자기가 번 돈을 쌓아둔 돈을 자본에다가 이렇게 보태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상이라는 무자가 나오면 무시하면 돼. 무자가 나오면 무시해라. 자, 그래서 자 추가 출자, 유상증자 요게 나오면 4단계다. 그 다음에 빼가는 거를 인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처음에 100만 원을 출자했다가 10만 원을 인출해 갔다. 그럼 빼갔다 이 소리예요. 그럼 90만 원 갖고 한 거지. 그거의 다른 말을 또 뭐라고 하느냐? 자본을 빼갔다. 감자라고 그래요. 감자. 자본을 감소시켰다. 감자.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유상감자가 중요한 거예요. 유상감자. 다시 만약에 무상감자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무시. 무상감자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상감자, 유상증자, 무상은 무시. 자, 요런 말이 붙으면 4단계다. 그 다음에는 현금으로 배당을 해줬다. 그러면 4단계예요. 이 현금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으면 주인한테 돌려줘요. 주인 거니까. 그러면 회사가 번 돈을 주인한테 논아주는 걸 배당한다라 그래. 배당. 그러면 현금으로 배당을 해줬으면 자본은 어떻게 됐을까? 줄어들었다 이 소리죠. 근데 현금으로 배당했다라고 하면 여기다 쓰지만 주식을 배당했다, 주식으로 배당했다 그러면 무시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 세 가지는 요거는 절대 기록해서는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유상증자, 유상감자, 추가 출자, 인출, 현금 배당 요거는 4단계로 기록이 되지만 무상증자나 무상감자 또 주식 배당이 나오면 걔는 무시하는 거다. 자, 이제 그럼 무슨 말인지를 자, 이게 이제 이해를 해보면 돼요. 자, 요런 말이 붙었어. 요런 말이 붙으면 그때는 무조건 4단계를 그려라 이 소리요. 4단계. 우리 아까 3단계, 아까는 하나, 둘, 세 개를 그렸지만 하나를 더 그리면 4단계예요. 그러면서 포지션이 중에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기초, 그 다음이 기말. 이제 기초 재무상태, 기말 재무상태, IS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요거는 기초의 재무상태야. 그 다음에 여기가 기말의 재무상태고 요게 IS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요게 지금 하나가 4단계일 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아까 3단계는 초, 말, 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는 초, 말, 당 여기서 3단계인데 이번에는 초, 띄고, 말, 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바로 K의 자리예요.
자,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봐. 그러면 여기가 APK, 여기가 APK란 말이에요. 자, 봐. 처음에 자산이 100원 있었어요. 부채가 30원이면 기초의 자본은 얼마야? 70원이죠. 자, 그런데 자, 요 기초의 자본은 이걸로 봅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20원을 출자했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갖고 한 거야? 90원 갖고 한 거다. 70원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70원을 갖고 했다가 추가로 20원을 더 냈다 이 소리라. 그 다음에 도로 빼갔어요. 10원을 빼갔어. 인출해 갔어. 그럼 얼마 갖고 한 거예요? 70원을 갖고 했다가 20원을 더 내고 10원을 도로 빼갔다. 그럼 얼마 갖고 한 거예요? 80원을 갖고 한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다시 그래가지고 기말의 자본이 150, 기말의 부채가 20, 그래서 얘가 30원이 됐어. 130원이 됐다. 그러면 얘는 얼마 번 걸까? 자, 70원이 130원이 된 거예요? 80원이 130원이 된 거야? 그거야, 그거. 다시 말하면 4단계에서는 요 기초자본이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바뀌어진 기초자본이다 이 소리라. 그러면 아, 얘가 80원이 130원 됐으니까 얼마 벌었다? 50원 벌었다. 이럴 때 얘가 수익이 70원이라면 얘의 비용은 얼마겠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20원. 그러면 이익은 얼마? 5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 4단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뭐만 좀 기억을 하시냐? 자, APK는 됐어 이제.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요 K를 밑으로 떨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추가 출자는 대변, 유상증자, 대변, 무상증자, 무시, 인출, 차변, 무상감자, 무시, 유상감자, 차변, 현금배당, 차변. 그렇게 기록하게 되면 고쳐진 자본. 자, 고쳐진 자본이 나오면 요 기말 자본하고 고쳐진 자본을 비교. 이게 4단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4단계에서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지션이 중요하다. 원리 이해.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한번 4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렇게 갑니다. AP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APK 비용 수익. 이게 뭐를 뜻하는지는 이해했습니까? 자, 번호 붙일게. 1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번에 어디로 가시느냐? 몇 번을 가느냐? 6번을 가봐요. 6번. 178페이지에 문제 6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의 부채 총액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먼저 기말 자산 몇 번? 8번. 8번에다가 얼마? 600. 자, 기말의 부채는 9번 320. 기초자산 1번. 1번에 280. 자, 단기 중 유상증자. 유상증자 7번. 7번에 40. 단기의 수익 12번. 얼마? 1200. 단기의 비용 11번에 1180, 1120. 끝. 자, 지금 문제에 나온 건 다 적었잖아요. 이제 답만 찾아갑니다. 뭐 몇 번 할 수 있어? 13번 얼마? 80. 또 10번이 되겠네. 얼마? 280. 자, 그럼 몇 번이 되겠어? 5번이 나오겠죠. 5번이. 그 다음에는
왜 5번이 나와? 봐요. 280인데 80 벌었잖아. 그럼 5번은 얼마? 또 어려워요. 280이 돼서 자본이 80만 원 벌었대요. 그럼 처음에 얼마 갖고 간 거야? 200. 200이 3번이야? 5번이야? 5번. 이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280이 됐어요. 그럼 80만 원 번 거다. 그러면 요건 없잖아요. 인출해 간 건 없으니까 제로. 그러면 요건 얼마? 6번은 100. 자, 원래 160이었어요. 원래가 16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40을 더 추가 출자한 거라. 그래서 200을 갖고 있는데 280이 돼서 80 벌었다. 이 소리니까. 그럼 이제 얘가 나왔으니까 얘는 자동으로 120.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4단계 흐름을 알면 무진장 쉬운 거고, 이 4단계의 흐름을 모르면 이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거 공식으로 해갖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게 답이 보이냐고. 약간만 틀어버리면 못하는 거지. 이해가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7번을 보자고. 7번. 자, 한 번만 더. 아니야. 자, 5번으로 갑시다. 이제 말 뜻을.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회계는 약간의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약간의 산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 우선 나옵니다. 4번, 5번입니다. 5번. 자, 몇 페이지냐? 178페이지에. 자, 주식회사 에듀사의 기초부채는 24만 원이다. 몇 번? 자,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12만 6천 원이다. 자, 그 다음 기말의 순자산은 31만 5천 원이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찾아내세요, 여러분들. 다시 봐요. 여기서 순자산이 뭐냐 그러면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산이 되는 거야. 봐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 돈 700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700만 원 갖고는 아무것도 할 게만 돼. 그래서 친구한테 300을 빌렸어. 300을 빌려가지고 얼마가 됐을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장사하는 건데 1000만 원 중에는 갚아야 될 친구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마 있을까? 300이 있으면 순수한 지도는 700. 그래서 순자가 들어가면 자본이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지 이제? 이거를 이제 기말의 순자산 그러니까 여기다가 8번에다 써서 틀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9번과 10번이 나왔으니까 자동으로 8번이 나오는 거죠. 8번이 얼마야? 44만 1,000원. 44만 1,000원이 기말의 자산. 자, 그랬더니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49,000원이 적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 몇 번? 1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다시 보시면 기초자산의 합계는 기말자산의 합계보다 49,000원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번은 얼마가 될까? 39만 2천원.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 빼면 3번이 나오겠네? 3번은 15만 2천원. 오케이? 그럼 얘가 나오면 6번이 해결되지? 언제나 3번과 6번은 같은 거예요. 자, 15만 2천원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단기 중 추가 출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11만 1,000원 증가했다 그랬어. 그러면 걔는 몇 번? 7번에다가 11만 1,000원. 11만 1,000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얘는 15만 2천원 갖고 한 게 아니라
11만 1,000원을 출자하고 빼간 건 없으니까 얼마 갖고 한 거다? 26만 3,000원을 가지고 한 거지. 자, 26만 3,000원 갖고 해서 얼마가 됐어요? 31만 5,000원이 됐으니 얼마 벌었다? 5만 2,000원을 벌었다.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결국 자,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답은 5만 2,000원인데 이게 4단계를 그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고 그냥 공식으로 하려면은 산 넘어 산이 문제고. 이해하셨죠? 이제 요 4단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거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자, 내가 묻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몇 번만 얘기하세요. 기초의 자산 1번. 그 다음 추가 출자 7번. 자, 인출 4번. 기말의 부채 9번. 자, 그 다음에 기초부채 2번. 현금배당 4번. 주식배당 삐끼. 그거 삐끼예요. 그러니까 현금배당이나 또는 무상증자, 무상감자 요 세 놈을 우리는 삐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삐끼한테 끌려가면 끝난 거예요. 자, 그것만 알고 자, 이제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 몇 번이냐? 17번을 가봐요. 다음의 자료를 보고 기초의 자본금을 계산해라. 자, 할 수 있을까? 자, 먼저 기말 자본이 몇 번? 기말 자본이에요. 기말 자본. 정신 좀 차리시고. 10번. 아, 이걸 지어서 그랬구만. 자, 얼마야? 1,500. 자, 그 다음에 기중의 증자. 7번에 600. 기중의 감자. 4번에 450. 당기순 손실. 자, 90.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자, 우리는 몇 번을 구할 수 있을까? 지금 당기 순이익이 90만 원 나왔대. 자, 기말 자본은 1,500이야. 그렇죠. 그러면 5번이 나오겠지. 5번이. 자, 얼마가 1,500이 돼서 90만 원 벌었냐 이 소리 아니에요. 얼마? 1,410 이렇게 나오겠지. 손실이야, 손실? 아, 90만 원 손실. 아, 당기순 손실이네. 자, 90만 원이 손실이면 얘는 얼마? 5번은 1,590. 1,590이 1,500이 됐으니까 90만 원 손실. 오케이? 그럼 몇 번이 나와? 6번이 나온다. 1,590에 450이니까 1,440? 맞나? 2,040이면 1,440. 맞죠? 아,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1,440은 몇 번이에요? 3번이지? 끝.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자, 기초의 자본금은 얼마냐 이 소리.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이 4단계 안에서 해결된다.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 얘는 3단계로 가야 되겠다. 얘는 4단계로 가야 되겠다. 그 판단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3단계야. 자, 4단계야. 추가 출자, 인출, 그 다음 유상증자, 유상감자가 있을 때는 4단계, 그런 게 없을 때는 3단계 이러면 되는 거다. 5단계는 지금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회계를 배워야 5단계가 된다. 자, 9번 봅니다. 자, 9번은 몇 단계인가? 4단계네. 자, 왜? 추가 출자, 인출이 있으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A, P, K, K 플러스 마이너스 K 1 A, P, K 비용수익 씁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 갑니다. 자, 우선 1차 연도 기초의 자산 1번 20. 기초의 부채 2번 8만 원. 그 다음 추가 출자는 없습니다. 7번인데 없고, 인출 4번에 24,000원. 그 다음에 기중의 총 비용은 11번에 6만 원. 총 수익은 자, 총 수익은 모른다. 끝났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요구하는 총 수익을 이제 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나? 3번이 되겠네. 3번은 얼마? 12만 원. 됐죠? 자, 12만 원 어디다 쓸까? 6번에다 쓰게 되면 5번은 9만 6천 원. 됐지? 자, 9만 6천 원에 2만 4천 원 더하면 12만 원 됐잖아요. 자, 9만 6천 원을 갖고 했는데 얼마를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 3만 6천 원을 벌어요? 어떻게 해서? 9만 6천 원에서 얼마를 뺀다고? 아, 이건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죠? 아, 이게 나왔어야지, 이게 나왔어야지. 이게 안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지 같은 문제, 통과가 아니다. 자, 요거의 힌트예요. 우리가 질문할까? 자, 가을이 가면 뭐가 와요? 겨울이 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그러네. 그러면 자, 우리 회계연도는 X 1년이 지나면 X 2년이 오겠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회계 기간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X 1년, X 2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X 1년의 말은 기말은 X 2년의 기초가 된다 이 소리예요. X 1년의 말은 X 2년의 초다. 그러면 거기 1차 연도의 말이 안 나왔는데 2차 연도 초가 나와 있잖아. 그럼 2차 연도의 초는 1차 연도 말이다 이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29, 15. 자, 29가 어디로? 8번, 15는 9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번이 14만 원 이렇게 나왔죠? 이해됐죠 이제? 그럼 얼마가 된 거야? 9만 6천 원이 14만 원이 됐으니 얼마 벌었다? 손해? 아니 9만 6천 원이 14만 원이 됐어요. 얼마 벌었어? 4만 4천 원을 벌었는데 비용이 6만 원이래. 수익은? 4만 4천 원 이익이 나왔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 10만 4천 원이 수익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년은 이제 쉽겠네. 자, 그 다음 연도는 다시 한번 AP, K 플러스 마이너스 K1, AP, K 비용 수익. 그럼 지금 X 2년에 여기에 기초가 얼마야? 29, 15, 14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서 이제 얼마가 됐나 봐. 추가로 얼마를 13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얼마 빼가는지 모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얼마? 11. 총 수익은 17. 자, 여기는 어디 있을까? 3기. 3차 연도의 기초. 자, 요게 2차 연도 기말. 38, 10. 끝났죠? 그럼 얘는 얼마야? 28. 그럼 얘는 얼마예요? 6만 원을 벌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28인데 6만 원을 벌었으니까 5번이 해결되겠네. 얼마? 자, 22만 원을 갖고 있는데 28이 돼서 6만 원 벌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얘가 22면 얘가 얼마야? 27이네. 따라서 얼마 빼갔다?
5만 원을 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자, 우리 회계의 개념 1기의 기말은 2기의 기초다. 또 3기의 기초는 2기의 기말이다. 요 원리 이해하시고, 자, 추가 출자, 인출, 그 다음 유상증자, 유상감자가 있을 때는 4단계다. 오케이. 자, 아주 어려운 거 배웠어요. 이 4단계만 잘 할 수 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쉬었다 합시다.